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번 전자신문을 주최한 웨비나에 신청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자신문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 고객 여러분과 기업 임원 그리고 담당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은 IT 트렌드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지털 이미그런트와 디지털 네이티브의 그 비교를 하고, 그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클라우드 네이티브,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클라우드 요건 등을 살펴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적용 효과가 무엇이고, 그리고 칵테일 클라우드, 저희 자사 제품인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탑 트렌드를 보시면 전체 맥킨지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IT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흐름에 대한 10가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고도화된 자동화 프로세스와 가상화가 2025년에 이르면은 전체 업무의 50% 이상을 자동화시킨다는 내용이고,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2030년도에는 5G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세 번째 분산 인프라를 통해서 75% 이상의 기업 데이터가 엣지 컴퓨팅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처리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75%의 모든 목소리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터치 방식이 향상될 것과,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석을 위한 업무 시간이 30배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맥킨지의 분석 내용 중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맥킨지 내용 중에 5가지 기술이 저희 나무기술에서 엣지 컴퓨팅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분석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그런트와 디지털 네이티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디지털 그러면 이미그런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기술 시대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친숙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살면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익혀가면서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가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한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그런 세대들, MZ세대와 같은 이런 세대들은 아예 디지털 네이티브 환경 속에서 커오고 그게 아주 익숙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디지털 이미그런트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다양한 정보나 또 콘텐츠 소비를 통해서 더욱 스마트하고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개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를 해 가면서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디지털 네이티브화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기본적으로 웹 기술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고 다수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이러한 형태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시대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항상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죠. 직감적으로 배우고 많은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특성들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또 그것들과 굉장히 친숙한
굉장히 적응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이고 멀티미디어에 집중한 정보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대 간의 차이가, 형태가 굉장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의 우리 특징들은 바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CNCF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의인데, 원문은 이제 아래 제가 기재를 해놨고요. CNCF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통해서 조직은 공용 또는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에서 확장이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다. 컨테이너나 서비스 메쉬, 마이크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및 선언적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복원력, 관리, 관측, 이 부분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분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관측이 가능한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 우리가 이제 루즈드 커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느슨하게 결합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견고한 자동화와 함께 엔지니어는 최소한의 수고로 영향력이 크고 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가 이제 CNCF도 있고, 다른 뭐 표준화 단체나 또는 기관에서 정의한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적합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CNCF의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를 이제 도식화해서 한번 살펴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 확장이 이루어지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 확장은 가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루즈드 커플드의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용성과 확장성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기술의 확장,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스케일러빌리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높은 가용성과 확장성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서비스 메쉬,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동화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인데, 견고한 자동화에 기반이 돼 있어서 아주 변경이 용이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스케줄링이나 컨트롤러, 또 스케일링, 페일오버, 리플리케이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인 오퍼레이션 또는 액션이 가능합니다. 느슨한 결합 시스템을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원력.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고 관측이 용이한. 그러니까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뭐 폴트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영역들이 포함이 돼서 이러한 결합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루즈리 커플드라는 시스템 표현 자체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인디펜던트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들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터가 또한 인디펜던트하고 스몰리스트, 민첩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몰리스트,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가장 적합한 게 또 컨테이너 기반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 발전을 보면은 초기에 이제 비가상화된 하드웨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000 초반에 가상화, 그리고 이제 이아스부터 파스, 사스로 발전돼 가는데요. 이렇게 사스로 발전되면서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한 오픈소스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제 최종 우리가 이제 수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지만 초기에 그 가상화, 초기 비가상화 형태부터 가상화되면서 클라우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분들의 또 아이디어, 개발자들의 또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무기술도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서 오랜 시간 같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디지털 서비스 실행 플랫폼을 한번 살펴보면요. 클라우드는 디지털 서비스 실행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 요소이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전략을 구현을 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하고 진흥화 이런 거를 위해서 컴포넌트와 데이터 플로우 구성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나 또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컬렉팅 과정을 거쳐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만들어 놓고 그런 빅데이터, 수집된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플로우는 그러한 분석된 것들을 모델화하여 머신러닝과 같은 그 AI, ML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디시전된 그 정책은 이 팔러시를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서비스에 배포를 하고 자동화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진흥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디지털 데이터 플로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나무기술이 집중적으로 또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기반 디지털 서비스의 도전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도전 과제를 보시면은 앞서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CNCF 산하의 CNCF에서 정의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민첩성과 확장성, 가용성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또 디지털 서비스 주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서비스 민첩성을 보시면 우리가 애질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민첩성은 또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의 스몰 리스트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민첩성은 요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프로세스 효율화, 관리도 용이하고 여기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디버깅을 하거나 버그 픽스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그걸 또 우리가 고객한테 서비스할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방법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비스 민첩성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들을 서비스 민첩성의 장점들을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확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인디펜던트와 스몰리스트 스케일러빌리티의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자원을 운영을 하고 확장이 용이한 또 아키텍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포의 어떤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는 뭐 스케일 인, 아웃, 스케일 업, 다운으로도 이제 기능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스케일러빌리티는 운용을 할 때 리소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가 고객들한테 보다 높은 성능으로 만족하는 QoS를 또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가용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베일러빌리티, 우리가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기반으로 구성을 또 하고 있고 구조 자체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레질리언시 또는 릴라이언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높은 회복과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용성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가용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력과 탄력성이 없으면 또 가용성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와 또 레질리언시
레벨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IDC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IT에서 99.99에서부터 99.995까지 또 99.999까지 5.9까지 가용성을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용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민첩성과 확장성, 가용성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의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기술을 살펴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또한 컨테이너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가 그러면 어떤 것인지, 컨테이너는 독립된 실행 체계를 가지고 아주 가볍고 빠르고 스몰리스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볍고 빠르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지 실행 가능하다. 독립된 실행 체계라고 하면 프로세스 기반의 가상화를 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게스트 OS, 우리가 이제 가상화를 할 때 호스트 OS와 그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버추얼 머신에 이제 올려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게스트 OS가 불필요하고 또 하이퍼바이저도 불필요합니다. 물론 가상화 기반의 운영을 컨테이너를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스트 OS 위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가상화 환경이 없더라도 프로세스 기반 가상화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OS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I/CD 또 스케일링 앞서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간을 단축해서 실행하고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체계나 자원들이 독립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죠. 어플리케이션 구성 및 배포도 굉장히 쉽고 용이하고 거기에 이제 이미지는 이미지 베이스 패킹이라고 했는데 큐카우2 이미지 베이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run anywhere,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동작시킬 수 있다. 이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베어메탈이든 버추얼 머신이든 뭐 어떤 환경에서든지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컨테이너이다라는 얘기죠. 개발 검증이나 운영 환경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장에서 운용하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조치하기 위한 시간, 또 문제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 스몰리스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게 되면 당연히 어베일리빌리티를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테이너를 가진 환경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은 컨테이너 배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역할이고 컨테이너 이러한 오케스트레이터로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거에 쿠버네티스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다커 스왑도 있었고 노매드도 있었지만은 현재는 가장 이제 보편화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면 쿠버네티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 강점은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이동성, 편리한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CI/CD하고 데브옵스 이걸 또 들 수가 있을 텐데 과거하고 약간 많이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기술의 강점에 대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기술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전하는데 클라우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54%가 온프리미시스 환경이고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마이그레이션 된 어플리케이션의 46%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축된다고 합니다. 점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전해 가는 율이 높아질 거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제 참고했던 그 IDG 자료가 시간이 좀 됐어요. 올해 2021년 또 22년 자료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 수집한 자료가 2020년도 거라서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또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동향을 보시면 92%의 기업 운영 환경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가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를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조금 있으면 이제 CNCF에서 더 빠른 그런 더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은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의 기본적인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서비스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IaaS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서비스 플랫폼을 들 수가 있을 거고, 파스라고 우리가 파스 서비스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스 서비스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스부터 살펴보면은, 사스는 디지털 서비스를 수행을 하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략을 이제 구현하게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사스 서비스로 제공을 하게 되겠죠. 또한 이제 파스는 우리가 기업의 이러한 사스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유지, 보수하고 또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플랫폼이고요. 이러한 플랫폼은 단순히 이제 오케스트레이션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AI, ML 그런 트레이닝 호스트라든가 이런 엔진들, 여러 가지 그러한 플랫폼들이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들은 기술이 아닌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프로세스 효율을 위해서 검증된 플랫폼을 도입하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구축에 저희 나무기술도 같이 참여해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제품화시키고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aaS를 볼 수 있는데, IaaS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인데 비용을 효율화하고 특화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여러 영역들, 멀티 레전 운용 등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현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는 이제 물론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이제 인프라로 제공을 하고, 이러한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IT 쪽에 주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또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텔코 영역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사실 텔코 영역에서는 굉장히 그 엄격한 규격이나 또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더군다나 그러한 게 이제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성이 되고, 또 텔코에서 요구하는 여러 그 프로토콜 또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텔코 영역도 클라우드화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네트워크 기능은 기존 VNF의 구성 요소, 제가 이제 VNF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PNF, VNF, CNF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VNF의 구성 요소가 기능이나 특성별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지고 VM보다 더 가벼운 컨테이너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이들 마이크로 서비스는 종속성도 최소화되고 여러 환경에서 배포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능을 이제 CNF로 이제 발전되고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로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 네트워크 기능을 조합해서 다양한 속성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속성의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5G 환경에서 5G의 기본적인 VNF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CNF 아키텍처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또 안정된 그런 가용성을 확보를 해서 텔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클라우드화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를 텔코 네트워크에서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떤 필요한 게 그럼 뭘까? 먼저 일원화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그 거버넌스 기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거버넌스는 계획이나 준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 백업 복구, 장애 성능 관리, 워크로드 분석, 시험 보고, 이러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고들이 플래닝부터 프리퍼레이션, 프로비저닝, 오퍼레이션, 테스트, 레포트까지 원스톱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 자동화를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또한 격리 중심의 보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데브세옵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은 보안 팀의 업무였는데, 기존에는. 근데 이거 보안 팀만의 업무가 아니라 설계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운영, 검증, 이러한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안의 기본적인 그 어떤 구조 또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로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화이트리스트가 좋다, 블랙리스트가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보안 정책 또는 그 중심이 되는 어떤 형태, 그다음에 프로세스, 조직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로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고,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의 그런 업무적인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보안 정책에 굉장히 적합한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화된 검증 절차와 프로그램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 자동화, 방금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 이러한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직 간의 참여와 지식 공유는 또 필수적이 되겠죠. 이건 당연히 날리지 베이스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러한 날리지 베이스에 기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확장돼서 여러 조직과 개인들 간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 기반의 그 어떤 호라이즌탈 플랫폼,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좀 정의한 만든 말은 아니지만, 오픈니스,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상화 기반의 호라이즌탈 플랫폼은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과 준비가 또 있어야 되고,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완성도를 높은 그런 협업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의 연속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또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텔코 쪽의 통신사, 또 개발자, 외부 협력업체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확립을 해야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초기화하고 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공되는 엔저블과 셰프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스템 특성에 맞게, 또 고객의 서비스에 맞게 이제 채용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제 아답터가 필요하게 되겠죠. 빠른 서비스 출시가 곧 시장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요건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팩터가 데브옵스와 CI/CD 파이프라인 도입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 도입은 포탈 환경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CI/CD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신뢰성이 있고 또 안정적인 그러한 패키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적용 효과인데, 이거는 칵테일 클라우드의 사례를 가지고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이제 특성들은 우리가 그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굳이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각각의 분류별로 보시면은 그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가용성, 프로세스나 이식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적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합관리 환경을 구축을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관리 필요성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클러스터가 이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이 증가하게 되고 그 조직과 팀별 독립적인 작업 공간을 또 제공을 저희가 하게 되고 전산의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합돼서 할 수 있고 데브옵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현재 제가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이아스부터 파스, 사스까지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고 또 구축을 해서 솔루션도 많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각각의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이아스부터 파스 또 사스까지 통합한 그런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통합관리가 이제 구축을 하고 구현을 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그 솔루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기술이 또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저희가 받는 제품 중에 통합관리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의 그 플랫폼 계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클라우드는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조금 통합관리의 필요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플랫폼에 대한 매니지먼트, 그다음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는 이제 IoT부터 AIML, 빅데이터, 블록체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더 플랫폼들, 애드온 패키지를 이용한 이러한 플랫폼 컴포넌트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API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그 환경과 운영과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많은 좋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와 내용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